На 언제 끊는 독학 러시아어 첫걸음 День 10. Я встречаюсь с другом каждую пятницу. 저는 매주 금요일에 친구를 만납니다. 10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핵심 문장 먼저 살펴볼게요. Папа каждое утро читает газету. 아빠는 매일 아침 신문을 읽습니다. 아빠가 얼마나 자주 신문을 읽습니까? 얼마나 자주. 빈도를 나타내는 질문이죠. 러시아어로 얼마나 자주 무엇을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는 как часто 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часто는 자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как는 우리 지난 수업에 배웠죠? 부사를 뜻하는 의문사. 얼마나 자주. 말 그대로 얼마나 자주예요. как часто. 이 해당 질문에 대답을 할 때는요, 우리 빈도 부사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всегда, 항상, часто, 방금 나왔던 거죠. 자주, иногда, 가끔, обычно, 평소에, редко, 드물게, никогда, не, 절대, никогда, never, 영어의 never랑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никогда не 뒤에 동사를 대부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절대 무엇하지 않는다. 예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ребенок часто плачет. 아이는 자주 웁니다. Он никогда не курил. 그는 한 번도 담배를 피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часто 그리고 никогда не라는 빈도 부사를 활용하게 되고요. 거꾸로 질문을 할 때는 как часто ребенок плачет? 얼마나 자주 아이가 웁니까? 혹은 как часто он курит? 얼마나 자주 담배를 피웁니까? 로 해당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거 한번 살펴볼게요. 빈도를 나타내는 부사가 있다면 빈도를 나타내는 명사구도 존재를 합니다. 자, 대부분 каждый 라는 형용사를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кажды에서 뭔가 특이한 점 발견하셨나요? 우리 의, 어미, 뭐랑 비슷해요? 형용사, 남성, 단수, 어미랑 비슷하죠? 맞아요. 형용사, 단수, 남성의 어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형용사는 우리 무엇을 꾸며주죠? 명사를 꾸며줘요. 마찬가지로 каждый 단어 또한 뒤에 명사를 꾸며주는데 명사를 꾸며준다는 건 무슨 뜻이다? 명사의 성과 수 그리고 격까지 맞춰서 변화를 해야 한다. 그쵸?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каждый час, 매 시간. каждое утро, 아침마다, 매번. 그러니까 кажды는 이것 정말 이 매 어떤 전부 다를 뜻하는 거예요. 이것 전부 다 포인트를 주는 겁니다. 같이 합하면은 매 시간이 되지만 아침마다 каждое утро, каждый вечер, 저녁마다, каждый день, 매일, каждую неделю, 매주, каждую среду, 매주 수요일, каждый месяц, 매달, 그리고 каждый год, 매년. 자, 여러분 여기서 특이점이 왔어요. каждый час, 자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남성어미 의, утро, 중성 단어이기 때문에 каждое, вечер, 마찬가지로 남성이라 каждый, 그쵸? день 남성, 의, 어미. 근데 여기는 you, 어미 뒤에 каждую가 나왔어요. 왜 그런지는 조금 뒤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예문을 먼저 살펴볼게요. каждое утро я пью кофе. 매일 아침 저는 커피를 마십니다. каждое утро. Саша каждый вторник занимается спортом. 매주 화요일 사샤는 운동을 합니다. 자, каждый вторник. 매주 화요일. 여기서 вторник. 남성 단어 자음으로 끝나죠. 그렇기 때문에 каждый 어미 또한 남성 단수에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새로운 단어 자니마사가 나왔어요. 우리 전 레슨에서 배웠던 거 있죠. 우치즈, 이즈차이즈, 우치자 세 가지 단어 모두 공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활용법이 조금씩 달랐어요. 자니마사는 빈도로 보면은 위에 그 세 개보다는 조금 덜 자주 사용이 되지만 이것 또한 뭐 공부하다? 배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샤, 우리 제귀 동사죠. 무언가 행동이 나한테로 되돌아올 때 이거는 무언가를 배우다라는 의미도 되지만요. 예를 들어서 사샤 занимается математикой. 무언가를 배우다. 자, 무엇을 배우고 있을까요? занимается чем? 이때는 조격이 사용이 됩니다. заниматься 라는 동사는 뒤에 조격, 5번 격이죠? 5번 격이 사용이 됩니다. Саша занимается математикой. 두 번째 핵심 문장 살펴볼게요. В прошлый вторник я была в больнице. 지난주 화요일에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 화요일에 우리 드디어 요일 배워볼 거예요. понедельник, 월요일, вторник, среда, четверг, пятница, суббота, воскресенье. 여기서 발음이 어려운 게 있다면 요 화요일, вторник, V 알파벳으로 시작을 하지만 발음을 할 때는 F 발음을 하셔야 돼요. вторник. 조금 더 자세히 이제 원어민처럼 발음을 하겠다 하면은 마치 시작, 입모양의 시작은 V를 발음을 할 것처럼 위에 이빨과 밑에 입술을 붙였지만 내가 하는 발음은 вторник 라고 생각을 하시고 발음하시면 됩니다. вторник 혹은 вторник 이렇게 발음하셔도 괜찮아요. 예문을 먼저 살펴볼게요. В пятницу будет экзамен. 금요일에는 시험이 있을 예정입니다. 자, 우리 위에서 방금 배웠어요. 단어 пятница, 금요일. 근데 금요일에는 라는 문장이 만들어지면서 전치사 v도 있고요. пятница 어미가 아에서 우로 바뀌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오늘 무슨 요일이야? 오늘 월요일이야? 오늘 금요일이야? 라는 답변을 할 때는 그냥 주격으로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сегодня, 월요일. сегодня понедельник. 혹은 오늘 금요일이야? сегодня пятница. 그런데 만약에 파티는 이렇게 시험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시험이 무슨 요일이야? 우리 시험 보는 날이 무슨 요일이야? 이렇게 언제 봐? 라는 표현을 할 때는 V 전치사와 함께 대격을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V 전치사 있죠? пятницу 대격, 사격이죠. 사격 어미로 변화가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문 한번 살펴볼게요. Во вторник у нас был экзамен. 화요일에 저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вторник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자음이 2번 연속 있죠. 자음이 이미 2개 연속으로 시작되는 명사인데 앞에 전치사 자음 v까지 붙이면 발음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뒤에 모음 o가 하나 더 붙어서 во вторник.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전치사에는 강세가 없다. 전치사를 발음할 때는 뒤에 명사랑 한 단어인 것처럼 발음을 해야 한다. 근데 вторник의 강세가 o에 있기 때문에 a로 발음을 해서 во вторник가 되는 거예요. во вторник у меня был экзамен. 자, 무슨 요일에 시험이 있었어? 화요일에. 이럴 때는 우리 방금 얘기한 것처럼 V 전치사 뒤에 대격으로 명사가 변화를 해야 한다. 대격, 사격 질문 뭔지 기억하실까요? 까보, 슈또. 자, 슈또. 남성 단어는 변화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во вторник у меня был экзамен 라고 하시면 됩니다. 시기를 나타내는 명사구. 자, 우리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언제, когда 라는 질문을 대답을 할 때 v랑 사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v 말고도 나로
사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 니지 뭐 주중에 언제 갈 거야? 주중에 갈 거야. 나 니제일 이것처럼 나라는 전치사와 함께 사용이 되는 니제일야도 있고요. 이거 말고도 시간이 하루보다 길 때 혹은 하루 이하일 때에 따라서 사용되는 격이 다릅니다. 이게 만약에 하루를 초과할 때는 전치격으로 변화를 해야 되고요. 하루 이하일 때는 대격으로 변화를 합니다. 신기하죠? 예문 한번 살펴볼게요. следующую среду будет дождь. 다음 주 수요일에 비가 올 겁니다. 자, будет дождь. 비가 올 거예요. 언제? будет когда? когда? среду. 수요일에. 수요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수요일은 하루를 초과하는 날일까요? 시간일까요? 아니면 하루 이하일까요? 이거는 하루예요. 딱 하루. 그렇죠? 하루를 뜻하기 때문에 여기 대격으로 사용이 됩니다. в следующую среду. 하루 이하를 뜻하는 또 다른 단어로는요. момент, 순간, 찰나. 그쵸? 씻고 온다. 초. 여러분 정말 자주 헷갈려 하시는데 영어의 세컨드 때문에 초가 남성 단어일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씻고온드라고 자주 실수를 하세요. 아니에요. 러시아어에서 초는 여성 단어입니다. 씻고 온다. 미누다 마찬가지예요. 미누트. 그렇죠? 영어의 미누 때문에 또 남성 단어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미누따. 러시아에서 부는 여성 단어예요. час. 몇 시간, 1시간, 2시간 할 때 그 시간. 그리고 진. 하루. 무슨 날? 일을 뜻하는 진. 하루를 초과한 것은 니지일야. 아까 우리 얘기했죠. 나니지일야. месяц. 한 달. gод, 1년, век, 한 세기를 뜻하는 요 단어들은 하루 초과 단어로 전치격으로 사용이 됩니다. 우리 전치격 얘기했을 때 전치격은 전치사 없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v로 사용이 되고 아까 위에 얘기했죠? 나, 니제일야만 나라는 전치사와 함께 사용이 됩니다. 다음 예문 살펴볼게요. На прошлой неделе у нас был экзамен. 지난주에 우리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У нас был экзамен. 시험이 있었어요. 언제? 주중에. 어떤 주중에? 지난 주중에. На прошлой неделе. 자, 우리 방금 위에서 얘기했어요. неделя는 하루 이상이기 때문에 하루 초과 전치격으로 사용을 해야 되고요. 전치사 나와 함께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На прошлой неделе. 자, 이것처럼 방금 우리 두 개의 예문 살펴보았는데 следующий 다음 next Monday 영어처럼 next죠. next와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고요. прошлый 지난 지난주, 지난달 그리고 этот 이번 주, 이번 주 수요일, 이번 달 할 때 이번. 이건요, 이런 следующий, прошлый, этот처럼 같은 형용사와 함께 사용이 되기도 해요. 한국어 똑같죠? 이번 주라는 표현이 있을 수도 있고, 지난주, 이번 주, 다음 주, 이번 주 수요일, 지난주 수요일, 다음 주 수요일. 이것처럼 러시아에도 마찬가지로 해당 형용사들이 있습니다. 이미 예문에서 보셨다시피 이 해당 형용사들은 뒤에 따라오는 이 명사와 똑같은 성, 수, 격을 따라서 하시면 돼요. 즉, 전치격이거나 대격이겠죠. 세 번째 예문 살펴볼게요. В этом году была очень холодная зима. 올해는 겨울이 매우 추웠습니다. была холодная зима. 자, 이 올해
1년을 뜻하죠. 하루 초과예요. 하루 초과라 전치격을 사용을 해요. 전치격 어미는 우리 예로 대부분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쵸? 전치격인데 왜 가도 왜 우가 왔을까요, 어미? 여러분, 전치격 어미 변화에서 예외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곧, 가두 였어요. 비슷한 단어로 사드가 있었죠. 사두 정원에서 아에로포르트, 아에로포르투 이것처럼 고드는 예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어미가 우로 변했지만 격은 전치격이다. 왜? 하루를 초과하는 해이기 때문에 전치격으로 변화를 했다.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분 봄, весна, 여름, лето, 가을, осень, 겨울, зима. 이거 말고도 진짜 자주 쓰는 단어들 있어요. 아침, 낮, день, 저녁, вечер, 그리고 밤, ночь. 이 단어들은 언제라는 질문을 물었을 때 우리가 봤을 때는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루를 초과하는 시간이죠. 전치격으로 변화를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утро, день, вечер, ночь. 아침, 낮, 저녁, 밤. 하루 이하라 대격으로 변화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외 단어들입니다. весна, 봄에, весной, лето, 여름에, летом, осень, 가을에, осенью, зима, 겨울에, зимой. 아침에, утром, 낮에, днем, 자, 요예요. вечер, вечером, ночь, ночью. 이렇게 예외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꼭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면 정말 회화에서도 그렇고 아주 자주 사용이 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런데 또 그만큼 자주 사용이 되기 때문에 금방 외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세 번째 핵심 문장 살펴볼게요. Мой день рождения будет через неделю. 제 생일은 일주일 뒤에 있습니다. 자, 새로운 단어 나왔어요. через. 지금 배워볼 단어는 через 그리고 назад입니다. cheres는 무엇 후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назад는 무엇 전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전치사로 시간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여기서 먼저 짚어드리고 갈게요. cheres는 전치사답게 명사 앞에 있어요. 무엇 후에. 그렇죠? 그런데 nazad는 명사 뒤에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무엇 전에. 그리고 이때 이 cheres와 nazad는 항상 명사가 대격으로 변화해서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예문을 먼저 살펴볼게요. Через час Ольга будет дома. 1시간 후에 올가는 집에 있을 겁니다. 자, час. 1시간이죠. 남성 단어예요. 때문에 대격에서 또한 변화가 없어요. час. через 전치사 뒤에 바로 명사 대격으로 через час. Ольга будет дома. 그런데 2 дня назад у меня была простуда. 이틀 전에 저는 감기에 걸렸습니다. 이 назад는 전치사 같은데 뒤에 있어요. 2 дня, 이틀 전에. 2 дня назад у меня была простуда. 마찬가지로 2 дня, 전치격 복수도 변화가 없었죠? 2 дня, 그리고 전치사 назад у меня была простуда. 시간 표현하는 법을 배워볼게요. 지금 몇 시야? 지금 3시야. 지금 5시야. 이런 표현을 할 때는 딱히 변화를 하지 않아요. 그냥 сейчас 3 часа, сейчас 5 часов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되는데 이게 언제, когда 예를 들어서 학교는 3시에 끝나 이런 표현을 할 때 학교는 3시에 끝나. 그러니까 어떤
일 혹은 어떤 사건이 언제 벌어지느냐를 표현을 하고 싶을 때 когда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할 때는 v라는 전치사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Во сколько начинается опера? 오페라는 몇 시에 시작이 됩니까? В 7 часов 30 минут. 7시 30분에 시작이 됩니다. 자, 여기 v 전치사 사용이 됐고요. 숫자 뒤에 часов, 숫자 뒤에 minut. 이 문장에서처럼 час 혹은 minu다는 앞에 이제 이 숫자들을 꾸며주는 단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앞에 이제 숫자와 맞춰서 어미를 변화하시면 됩니다. Во сколько начинается опера? В 7 часов 30 минут. 자, 그럼 날짜를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떤 사건이나 일이 어느 날 일어나는지 표현할 때 마찬가지로 когда 어느 날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때는 전치사 없이 일 그리고 월을 생격으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생격으로 사용을 해야 한다. 아까 이 시간이랑 마찬가지예요. Сколько сейчас времени? 지금 몇 시야? 지금 3시야. 라는 표현할 때는 격변화가 없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며칠이야? 뭐 сегодня 1 декабря. 오늘 12월 1일이야. 이런 식으로 날짜를 표현을 할 때는 그냥 오늘 며칠이야. 격변화가 딱히 없는데 몇 월 며칠 날 이 일이 일어났어? 언제 그랬어? 이 언제라는 질문에 대답을 할 때는 일과 월이 전부 생격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자, 예문을 먼저 살펴볼게요. Какого числа ты был в больнице? 며칠 날 병원에 갔었어? 5 октября. 10월 5일에. 자, 5 октября. 자, 우리 날짜 표현하는 거 기억하실까요? 예를 들어서 2월 4일 표현을 할 때 четвертое февраля. 이건 여러분 영어랑 똑같아요. 우리 영어로 표현할 때도 날짜를 fourth라고 하죠. 네 번째, 즉 2월, 이 달의 2월의 네 번째 날. 2월의 네 번째 숫자. 그래서 숫자가 우리 뭐예요? 취슬로예요. 취슬로의 성은 중성이에요. 숫자를 꾸며주는 단어입니다. 네 번째 일, 네 번째 숫자, 2월에. 그래서 항상 이 앞에 숫자를 표현을 할 때는 꼭 이런 식으로 오예, 중성으로 표현을 하셔야 되고요. 뒤에 따라오는 월은 이것의 2월의 네 번째 날인 거잖아요. 무엇의. 영어 마찬가지로 fourth of 뒤에 월이 오겠죠. 우리 오프, 영어 오프의 격은 맞는 격은 러시아어에서 생격입니다. 그래서 날짜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четвёртое 몇 번째 뒤에 다른 생격으로 표현을 하시는 게 맞아요. Сегодня 4 февраля. 이때 숫자 1, 2, 3, 4가 아니라 первое, второе, третье, четвёртое 이렇게 기수가 아니라 서수로 표현을 하셔야 합니다. 4 февраля. 한 가지 예만 더 살펴볼게요. 제일 쉬운 거. 1 декабря. 12월의 첫 번째 날. число, 그렇죠? 질문도 그렇잖아요. 오늘 몇 월 며칠이야? 라고 질문을 할 때 오늘 며칠이야? Какое сегодня число? 라고 질문을 하잖아요. Какое сегодня число? 오늘 며칠이야? Первое. 그렇죠? число 중성이니까. Декабря. чего? 무엇의 첫 번째 날이야? 12월에. Декабря. 우리 월을 살펴보면 1월, 2월, 3월, 4월, 뭐 январь, февраль, март, апрел처럼 자음으로 끝나는 월도 있지만 мягкий знак으로 끝나는 월들이 많아요. январь, декабрь, ноябрь, сентябрь처럼요. 근데 월이 뭐예요? месяц.
자음으로 끝나는 단어이죠. 때문에 월에서는 미야키즈나으로 끝나는 모든 단어들 또한 남성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부나 남성이다. 그래서 생격에서의 변화도 대부분 야 혹은 아로 변화가 된다. Первое декабря, второе февраля, 뭐 третье марта 이런 식으로 월이 생격 아 혹은 야로 대부분 끝나요. Какого числа ты был в больнице? 5 октября. 그런데 이게 날짜를 표현할 때 언제라는 질문에 대답을 할 때 12월 1일에 뭐 3월 4일에 이렇게 날짜를 표현을 할 때는 이 앞에 있는 숫자도 생격으로 변화하셔야 돼요. 이 뒤에 있는 월은 항상 주격인데도 항상 생격이니까 당연히 악지브랴 당연히 생격이지만 이 앞에 있는 숫자 또한 생격으로 변화를 해야 한다. 근데 앞에 있는 이 숫자는 우리 서수였죠. 서수의 오예 중성어미 변화였기 때문에 오고 예고로 변화를 합니다. 자, 오고 예고 뼈다와 디카브랴처럼요. 뼈다와 악지브랴 이것처럼. 몇 월 며칠이라는 표현할 때는 중성으로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 시간 표현할 때 여기 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몇 시, 몇 초, 몇 분 час, 미누타 일 경우에는 앞에 숫자를 따라가야 돼요. 1시간, 뭐 1시 1분 이런 식으로 숫자 1을 표현할 때는 час, 미누타가 되고요. 2부터 숫자 4를 표현할 때는 취사, 미누트가 되고요. 5 이상은 5에서 20으로 할게요. 5에서 20까지는 취소, 미누트로 변화합니다. 5 часов, 12 часов, 하지만 3 часа, 1 час. 미누타도 마찬가지로 1 미누타, 뭐 5 미누트, 하지만 뒤에 미누트. 앞에 어떤 숫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어미가 변화합니다. час, 미누타. 이것도 꼭 기억해 주셔야 해요. 핵심 문장 먼저 볼게요. В Москве всю зиму было очень холодно. 모스크바는 겨울 내내 추웠습니다. Как долго? 얼마나 오랫동안 시간의 지속을 보여줘요. 이 как долго라는 질문 대답을 할 때는 여기에 해당하는 명사구를 전치사 없이 대격으로 변화하시면 됩니다. 전치사 없어요. 전치사 없고 바로 대격으로 변화를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весь, вся, всё 무엇 무엇, 네네. 자, 주격으로는 весь, вся, всё지만 대격으로 변화할 때는 весь, всю, всё가 돼요. 이 단어는 무엇 무엇, 네네 어떤 단어 뒤에 와야 되겠죠? 단어 뒤가 아니라 그 앞에 어떤 단어를 꾸며줘야 되는 그런 단어이잖아요. 마치 형용사처럼요. 때문에 весь месяц, всё утро, весь год, весь день 눈치채셨나요? 이 명사가 남성이냐, 중성이냐, 자음으로 끝나냐, 혹은 뭐 여성이냐에 따라서 이게 바뀌어요. вес는 남성, 샤는 여성, 쇼는 중성입니다. 대격에서는 весь, всю, 쇼가 되겠죠. 왜? 대격에서는 이제 죽어 있는 것, 사물을 뜻할 때는 대격에서 변화하지 않아요. 남성과 중성은. 여성만 우, 유로 변하기 때문에 슈만 변화를 한 거예요. 이거 말고도 이제 시간의 지속을 나타내는 또 다른 단어를 살펴볼게요. целый, целая, целое. 무엇 무엇 동안이나 직역을 하자면은 전체, 무엇 무엇의 하나의 전체, 완벽한 전체 혹은 꽉 찬, 가득 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целый месяц, 한 달 내내, 한 달 동안. целое утро, 아침 동안, 아침 내내.
뭐 целый год, 1년 내내. 마찬가지로 뒤에 단어가 남성이냐, 중성이냐, 혹은 여성이냐에 따라서 어미가 바뀌어요. целую зиму, целое утро, целый вечер. 이거는 이미 대격으로 변화가 된 단어들이에요. как долго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할 때 사용되는 형식이다 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 весь 혹은 целый 로 이제 기간을 강조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언뜻 봤을 때는 비슷한 것 같아요. 뭐 모든 혹은 전체 비슷한 것 같지만 셀이라는 뜻이 진짜 꽉 채워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이만큼 이 하나를 다 채웠다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말을 할 때, 회화를 할 때 의미가 살짝씩 달라집니다. 예문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Она здесь жила 1 год. 그녀는 여기에서 1년 동안 살았습니다. Она целый час разговаривает с другом. 그녀는 1시간이나 친구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1시간 동안이나, 그쵸? 진짜 너무 많아, 1시간. 꽉 찼어. Ребенок все утро пел песню очень громко. 아이는 아침 내내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 여러분 그냥 봤을 때는 1 год, целый час, все утро 전혀 격이 변화하지 않는 것 같잖아요. 근데 разговаривает 얼마나 오랫동안 как долго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오는 격은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대격이에요. 원래는 대격인데 다만 이 단어가 남성 단어라서 변화 없는 어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격 같지만 사실은 대격이다. 이거 대격이라는 걸 꼭 아셔야 나중에 여성 단어가 왔을 때 틀리지 않고 실수하지 않으시고 바로 대격으로 바꾸실 수 있을 거예요. 대격이에요. Она целый час разговаривает с другом. Ребенок все утро пел песню очень громко. 회화 한번 살펴볼게요. Марина, когда у тебя начинается отпуск? 8 января. И как долго? Почти месяц. Что ты будешь делать целый месяц? Я буду в Сеуле. А ты часто отдыхаешь в Сеуле? Всего 1 раз в год. Я тоже очень хочу там отдыхать. 자,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되는 건 이거. Всего 1 раз в год. 통틀어서 1년에 한 번. 자, всего 이거랑 비슷한 단어 생각나시는 게 있을 거예요. 아마도 весь. весь. 이게 남성을 뜻하죠. 이 단어가 생격이 되면은 이렇게 변합니다. всего. весь 이건 주격. всего 생격. 이 всего는요. весь год 1년 내내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우리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всего год 라고 하면은 1년밖에 이것밖에 안 된다. 별로 그렇게 길지 않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기한 말고도 어떤 총 금액이거나 어떤 합계를 이야기를 할 때도 всего라는 뜻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всего 만약에 всего 5 다 합해서 5개다. 이런 표현도 되지만 всего 5 그러니까 이 회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 의미가 살짝 달라질 수도 있어요. 총 합이 5개다 라는 표현으로도 사용이 되지만 5개밖에 안 된다. 이런 뜻으로도 같이 사용이 됩니다. 자, всего 1 раз в год. 1년에 한 번밖에 안 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자, 우리 이번 수업 시간 때 배워왔던 거 빈도부사 всегда, часто, 자주, 뭐 иногда, 가끔, обычно, 평소에, редко, 드물게, 뭐 никогда 이렇게 никогда не 빈도를 나타내는 부사들을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빈도를 나타내는 명사구 우리 아까 있었죠. каждый 뭐 день, каждый год, 뭐 каждое утро 이런 것처럼 кажды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형용사
어미 뒤에 오는 명사에 맞춰서 변화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죠? 우리 이번에 또 요일 배워봤어요. Понедельник, вторник, среда, четверг, пятница, суббота, воскресенье. 시기를 나타내는 명사구. 자, 하루 이상, 하루 이하. 그렇죠? 하루 이상일 때, 뭐, 니지나 니지예처럼 전치사. 하루 이상일 때는 전치사. 나니지예. 자, 나니지예. 주에서만 전치사 나가 사용이 되고요. 나머지는 뭐 v라는 형용사, v라는 전치사를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하루 이하일 때, 예를 들어서 момент, час, 뭐 день 이럴 때는 대격을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뭐 в час, 뭐 в минуту 처럼 전치사 v와 대격으로 사용을 해야 한다. 하루 이상은 전치사 나 혹은 v 더하기 전치격, 여기는 전치사 v 더하기 대격이 사용이 됩니다. через 그리고 назад 배워봤어요. через неделю, неделю назад 특이점이 있다면은 대격을 사용을 되고요. 그리고 cheres는 전치사처럼 뒤에 명사가 오는데 nazad는 명사 뒤에 nazad 이렇게 사용을 하셔야 하고요. 시간 표현할 때는 지금은 몇 시야? сейчас 3 часа는 평범하게 표현을 하시면 되지만 몇 시에 라는 표현을 할 때는 во сколько v 라는 전치사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날짜 표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몇 월 며칠이야 라는 표현을 할 때는 평범하게 сегодня первое, 뭐 апреля 단수 중성으로 표현을 해야 하지만 언제 몇 월 며칠에 когда 라는 질문을 받을 때는 생격으로 변화를 하셔야 돼요. 뒤에 오는 다른 이미 생격이기 때문에 앞에 것만 생격으로 변화해서 первого апреля, 뭐 первого marta처럼 생격으로 변화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시간의 지속을 나타내는 명사구. 자, 우리 아까 배웠죠? весь, всю, всё. 자, 이거 이미 대격으로 변화해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일단 대격으로 변화를 해야 되고요. как долго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할 때 대격으로 변화해서 весь день, 뭐 всю неделю, всё утро 혹은 целый. целый 대격 여성에서는 целую, целое. 그렇죠? целое утро, целую неделю, целый вечер처럼 대격으로 변화해서 이런 단어들을 뒤에 오는 시간과 함께 사용을 해서 문장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 수업에서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수업 시간 때 만나볼게요. 감사합니다. Спасибо.